네, 오늘은 2024년 4월 8일 월요일 현재 시각 오후 11시 9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제될 과제 넘버2에 대한 설명서 내용 살짝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수업 페이지에다가 과제 넘버2.zip 해가지고 압축 파일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열어보시면 .py 파일 2개랑 .pdf 파일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이 설명서 파일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열고 그래서 그 파일 내용 보면서 요 영상 내용 같이 구경해 보면서 과제를 스타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이번 영등상은 제가 가져갈게요 라는 부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도입부입니다. 시작은 0번째 우리 인덱스 할 때 튀어나왔던 중요하다고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를 배웠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1등보다 0등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0등을 한다는 것은 집단 내 모든 라이벌들과 겨루어도 언제나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컴퓨터 세계에 동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누가 영등상을 가져갈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양보할게요, 전 여기서 그만과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제 점수를 받으려면 누구와 겨루어도 무조건 내가 이기는, 그래서 종합 영등을 달성할 수 있는 매우 편파적인 평가 기준을 세워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테스트를 끝내고 제출한 파일들을 모두 모으면 우리가 각자 만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서로의 기준 아래 아웅다웅하며 꽤 재밌는 장면들, 통계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보다는 쉽지 않겠지만 새로 배운 인덱스 개념을 활용해 가며 겸사겸사 지난 내용들 복습도 해 가면서 한번 느긋하게 도전해 봅시다 라고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 넘버2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바로 다음 과제 넘버3를 진행하기 위한 약간 예행 연습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입부는 이 정도고, 그래서 과제 수행 방법, 일단 우리 과제 넘버1 해봤으니까 그때랑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LMS 수업 페이지에서 과제 넘버2 압축 파일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어주시고, 그러면 .py 파일 2개랑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과제 설명서 .pdf 파일 하나가 들어있을 건데, 자, 요번 같은 경우는 지금 .py 파일이 2개가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요 myfile.py라고 적혀있는 이 친구를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요 파일 이름을 자신의 인성을 뽐낼 만한, 우리 지금 300여 명에 달하는 친구들이 서로 다른 파일 네임을 정해놓고 제출하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성을 뽐낼 만한 적절한 파일 이름으로 일단 고쳐두시고 스타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tester.py라고 있잖아요. 이번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내 .py 파일 내용물을 잘 작성했나를 즉석에서 검사를 해보실 수 있도록 별도의 코드들, 문장들을 요 tester.py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를 먼저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능숙한 솜씨로 열어주시면 뭔가 막 복잡한 내용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일단은 자, 우리 과제 넘버1이랑 다르게 이 tester.py 파일은 여러분이 굳이 읽지 않으셔도, 심지어 여기 있는 내용물들을 전혀 고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놨으니까 막 너무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대신에 요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임포트문 보시면 뭔가 s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게 붙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 지금 homework2 underscore my 파일이라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방금 전 여러분이 고친 그 파일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적어 주시고 일단 저장을 해 두시고 여러분의 .py 파일을 다시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면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지금 진행을 한 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나 지금 코드 다 적었어, 이거 제출해도 되는 건가, 과제 성공인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는 방금 전에 첫 줄 임포트문 고쳤던 요 .py 파일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드 고친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일단은 내가 방금 전에 이름 정했던 이 .py 파일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걸 띄워둔 상태에서
이 다음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번 과제에서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캐릭터, 여러분만의 캐릭터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각종 능력치 정보를 직접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한 할당문이 지금 요 내 파일에 첫 번째 문장으로서 이렇게 할당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스탯 은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새로운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이 이름에 담고 스타트를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대괄호 안에 적어 놓은 지금 리터럴들이 잔뜩 적혀 있잖아요. 요 내용물들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 대결 규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내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함수 dual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함수는 이제 요번에 left인 캐릭터랑 요번에 right인 캐릭터랑 두 명의 능력치 정보를 가지고 1대1 대결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return하도록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내 캐릭터 능력치 정하기랑 그래서 대결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면 된다. 그 정도로 일단 봐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이에요. 이제 대결 규칙이 슬슬 등장할 예정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작업을 알맞게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제출을 하시면 .py 파일들, 내용들을 모아서 다시 과제 넘버 3 해가지고 후속 과제를 출제를 할 예정이니까 이번에 살짝 신경을 써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그럭저럭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결 규칙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이스탯, 그러니까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설정할 때 어떤 조건들을 지켜야 되나를 나열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새로운 이름 마이스탯에는 길이가 7인 리스트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보시면 맨 앞에 0번째 자리에는 여러분이 str 리터럴을 적어서 내가 원하는 이름, 여러분의 개성을 뽐낼 만한 적절한 이름을 담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int 형식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0번째 칸에는 여러분 캐릭터 이름, str 형식이 담겨 있도록 리터럴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름은 한 글자 이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0글자, 그러니까 따옴표 해가지고 리터럴 적어두시면 아마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막 한 글자 아무거나 막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럭저럭 자신의 개성을 뽐낼 만한 적절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1번째부터 6번째 칸에는 여러분 캐릭터의 능력치 6가지 능력치, 그래서 str 힘 능력치죠, dex 민첩 능력치죠, 그 다음에 con 체력, 그 다음에 지능, 지혜, 그 다음에 매력 능력치 값을 담도록 int 형식 리터럴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는데 6가지 능력치 값의 합은 정확히 100이 되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는 힘은 0이고 민첩만 100이고 나머지가 0이 되도록 구성을 한 셈이 돼요. 이제 요 6가지 능력치를 여러분이 합이 100이 되는 선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요런 느낌으로 각각의 자리에 여러분이 원하는 값이 담기도록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계산하면 새로운 리스트 하나가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주시고 그걸 토대로 마이스탯에 그 리스트를 담기 위한 할당문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의 능력치 지정하는 건 요 한 줄만 여러분 기호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결 규칙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살짝 스크롤 내려보시면 지금 보시면 자, 우리 평소랑 다르게 지금 여기 함수 정의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def로 스타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 이름 dual이라고 지금 정하고 있고 괄호 안에 지금 left라는 이름, right라는 이름을 지금 적어 놓고 괄호 닫고 콜론 찍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랑 관련해서는 이번 6주차 수업 시간에 그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과제를 스타트하는 시점에는, 그러니까 6주차 내용을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지금 내가 이름 레프트를 사용하면 이번에 1대1 대결을 수행할 왼쪽 캐릭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름 레프트의 왼쪽 캐릭터의
캐릭터 정보, 이름이랑 능력치 정보가 담겨 있다 보시면 돼요. 그 7칸짜리 리스트가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라이트에도 이번에 1대1 대결을 수행할 7칸짜리 리스트가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요 레프트에 담겨 있는 값, 라이트에 담겨 있는 값, 두 리스트 안에 담겨 있는 값들을 토대로 누가 이겼냐, 레프트가 이겼냐 또는 라이트가 이겼냐에 해당하는 결과를 상징하는 적절한 값을 리턴하도록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지금 처음으로 리턴문을 적는데 리턴 바로 뒤에 수식을 지금 하나를 적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리턴문 같은 경우는 리턴한 다음에 리터럴 3을 적어 놨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 함수 정의 내용물 유일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듀얼을 호출하면 무조건 레프트가 누구든 라이트가 누구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3을 리턴하도록 지금 구성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아직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목표는 설명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레프트 라이트에 담겨 있는 두 캐릭터 데이터만 가지고 대결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결 결과 레프트가 승리했다라면 음수를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뭐 마이너스 1이어도 좋고 마이너스 365 등등 아무튼 0보다 작은 값을 리턴하도록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return 마이너스 1 엔터와 같이 적는다면 아무튼 이 목표는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수를 리턴하는 리턴문을 완성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승부가 났다, 결착을 짓게 됐다, 그래서 레프트가 이긴 게 확실하다 싶은 곳에 이런 느낌의 리턴문을 적어두시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대결 결과 오른쪽 캐릭터 라이트가 더 우월하다면 그때는 0보다 큰 숫자를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리턴 3하고 엔터를 쳐놨기 때문에 얘는 누가 레프트든 누가 라이트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라이트가 이깁니다 라고 지금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번 과제의 목표는 내 캐릭터가 0등을 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종합 0등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랑 싸우든, 심지어 내가 레프트일 때 저 사람이랑 싸우든 라이트일 때 저 사람이랑 싸우든 항상 내 캐릭터가 승리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두 캐릭터 중에 내 캐릭터가 레프트에 있다, 1P다 라면 그때는 음수를 리턴하고, 라이트에 있다 라면 양수를 리턴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프트일 때 이겼던 상대라면 라이트일 때도 이기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승부는 없습니다. 만약에 능력치가 완전히 같다면 이름으로라도, 이름순 등등으로라도 우열을 가리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만약에 두 캐릭터의 능력치가 다른 경우에는 이름이 뭐가 됐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6가지 능력치만으로 우열을 가리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과제 넘버 2 같은 경우는 대결에 참여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이름이 서로 다르거나 또는 능력치가 서로 다르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깊게 고민은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승부는 없어요. 따라서 항상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살짝 구경해 볼게요. 지금은 내 캐릭터가 레프트라면 패배를 할 거고 내 캐릭터가 라이트라면은 승리를 할 거예요. 항상 라이트가 이긴다라고 판정을 내리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코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tester.py를 열어보시고 한번 다짜고짜 F4를 눌러서 이대로 우리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일단 뭐 마이스탯 테스트 내 능력치 정보 자체는 무리 없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능력치 합이 100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름이 0글자다라면 요 마이스탯 내 캐릭터 능력치 테스트에서 털리게 될 겁니다. 자, 이건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지금 뭔가 부정행위를 하고 싶어서 벌크업을 했어요. 힘을 10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시고, 자, 요거 살짝 주의해 주세요. 이제 내가 이름 바꿔놓은 그 파일에 내용물을 변경한 다음에는 꼭 일단 저장을 하시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tester.py로 돌아오셔서 F4를 눌러주셔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벌크업을 했더니 능력치 합이 100보다 큽니다. 규칙을 준수하려면 딱 100이 돼야 해요. 와 같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지금 어떤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를 알아서 테스터가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합이 100이 되도록
구성을 하고 저장을 다시 했고요. 다시금 F5를 눌러보면 지금 보면 능력치가 다른 캐릭터와 대결하는 경우 테스트에서 지금 힘 능력치랑 민첩 능력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듀얼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리턴함이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제 캐릭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상대방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두 캐릭터를 싸움을 붙였더니 제가 레프트일 때는 라이트가 이겼어요. 이런 능력치를 가진 캐릭터가 이겼다라고 지금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좌우를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대결을 수행했더니, 자, 아까 전에 레프트가 이겼다면 좌우를 바꿨을 땐 라이트가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반대도 성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첫 번째 판에서는 힘이 0인 이 캐릭터가 이겼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고 양수를 리턴했으니까요. 근데 두 캐릭터 위치를 바꿨을 때는 반대로 아까 전에 졌던 제 캐릭터가 이겼다라고 지금 판정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는 3을 리턴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을 리턴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 듀얼 내용물을 조금 길게 채워가면서 적절한 분기 흐름을 구성을 해두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대결 조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무슨 능력치를 더 중시할 거냐라든가 어떤 순서대로 각각의 능력치를 비교를 할 거냐라든가 등등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내 캐릭터가 항상 0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힘 능력치가 높다고 무조건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높다면 오히려 저평가를 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편파적인 조건식을 적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일단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간단한 원초적인 조건 하나를 여러분이 직접 도입을 하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석은 저만 칠게요. 하도록 만드는 그런 느낌의 분기 흐름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민첩 능력치가 서로 다르다면 은 조건식으로 일단 편하게 세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레프트의 민첩 능력치, 민첩이면 두 번째 거니까 2가 서로 다르다면 느낌표 는 하면 되는 거죠. 라이트 한 다음에 두 번째 능력치랑 서로 다르다면, 자, 민첩 능력치가 서로 다르다면 능력치가 높은 캐릭터가 승리한다. 예를 들어, 자, 역시나 주석은 저만 칠게요. 하도록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세우는 게 목표라면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적혀 있는 그대로 분기 흐름을 세우는 게 있겠죠. 레프트가 더 높다면, 만약 그렇다면 음수를 리턴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리턴 마이너스 1 같은 걸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붙을 해서 부동원만 뒤집어주고 부호만 바꿔주면, 라이트가 더 높다면 양수를 리턴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이게 조금 번잡하다 싶다면 우리 지금 자 봐봐요. 레프트랑 라이트, 그러니까 좌항이 더 크다면 음수를 리턴하고 우항이 더 크다면 양수를 리턴하면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생각해 보면 레프트랑 라이트를 뺄셈을 하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레프트가 더 크다면 뺄셈식은 계산 결과 값이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가 더 크다면 뺄셈식 계산 결과 값은 음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능력치가 높은 캐릭터가 승리를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좌항 우항을 뒤집어 버리면 이제는 라이트가 더 크면 양수가 나올 거고 레프트가 더 크면 음수가 나올 겁니다. 일단 이 뺄셈식 자체는 지금 우리가 민첩 능력치가 서로 다를 때만 계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좌항 우항이 동등한 경우, 그러니까 뺄셈 결과가 0인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그냥 이 값을 그대로 리턴하도록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는 게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짝 복사 붙여놓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제 힘 능력치를 가지고 서로 다르다면 힘 능력치가 높은 캐릭터가 승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민첩 능력치가 같을 때만 힘 능력치를 비교를 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첩 능력치가 서로 다르다면 그 내용물에 해당하는, 이 부문 내용물에 해당하는 이 리턴문을 실행을 할 거고, 그러면 리턴문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1대1 대결 자체를 끝을 내게 될 테니까요.
우리 리턴 엔터 쳤을 때 그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게 과제 넘버원 같은 데서 이번 게임 끝낸다, 함수 게임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한다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1대1 대결을 할 건데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이번 대결의 승부가 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레프트가 이겼냐 라이트가 이겼냐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나오도록, 그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이 나오도록 여기서 지금 뺄셈식을 그 리턴 키워드 바로 오른쪽에 적고 엔터를 쳐서 조금 특이한 느낌의 리턴문을 적어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저장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는 지금 힘 능력치랑 민첩 능력치를 서로 바꿔가면서 내 캐릭터랑 비슷한 느낌의 약간 다른 캐릭터, 힘 능력치랑 민첩 능력치가 서로 다른 도플갱어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의 캐릭터랑 비교를 했더니 지금 결과가 이 모양으로 나와서 테스트에 실패를 한 건데, tester.py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F5를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테스트에 꽤 많이 성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힘 능력치랑 민첩 능력치가 동일하고 대신에 체력 능력치랑 지능 능력치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분기 흐름, 심지어 리턴문조차도 적어놓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털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리턴하지 않음, 그래서 내 캐릭터가 이거였는데 상대방 캐릭터가 이거로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현재 코드 상으로는 민첩 능력치도 같고 힘 능력치도 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듀얼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리턴문을 실행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테스트에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요번 과제를 간단하게 수행을 하실 거면 그 6가지 능력치를 어떤 순서대로 비교할 거냐에 따라서 적절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래서 능력치가 높은 캐릭터가 이기게 할 거냐, 낮은 캐릭터가 이기게 할 거냐, 또는 제3의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아무튼 내 캐릭터가 이기게 만들 거냐와 같은 것들을 정해가면서 수식을 예쁘게 적어 보시도록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6 능력치가 다 동일할 때는 그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유일하게 str 형식 값을 이름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인터랙티브로 돌아가서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각 친구랑 뺄셈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일단 아쉽게도 파이썬 동네에선 허용이 되지 않아요. 덧셈하면 붙이기가 돼버릴 거고, 여기서 뺄셈을 한다고 그 막 능력치 뺄셈을 한다든가 유니코드 뺄셈을 한다거나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여기서 부등호를 쓸 수는 있어요. 가가 각보다 작냐 하면 true가 나옵니다. 여기서 true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문자표에서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 유니코드 문자표상으로 가에 해당하는 숫자 AC00이었죠. 그 다음에 각에 해당하는 숫자가 AC01이었어요. 그래서 AC01이 더 크기 때문에 각이 더 큰 게 맞다라고 지금 판정을 내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나다랑 가가랑 비교를 한다라면 이때는 또 true가 뜹니다. 자, 보시면 우리 소위 사전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str 형식 값을 비교를 할 때 가장 앞에 있는 0번째 글자를 서로 비교해서 이게 다르다면 거기서 승부가 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글자가 같고 두 번째 글자가 서로 다르다 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가가 동일하고 따라서 1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나랑 낙을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승부를 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사전순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여기서는 가 한 글자가 0번째 글자가 서로 동일하고 왼쪽 거는 1번째 글자가 나고 오른쪽 거는 1번째 글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대충 편하게 생각한다면 0번 글자가 여기 적혀 있다라고 간주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 사전순으로 가나다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false가 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6가지 능력치에 대해서 어떤 순서대로 비교할 거냐, 그리고 각각의 능력치가 서로 다를 때 그 능력치가 어떤 캐릭터가 우월하도록 만들 거냐를 서로 다른 이 부문들의 나열로 구성을 해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6 능력치가 전부 다 같을 때만 이름을 가지고 뭐 사전순으로 비교를 하든 제3의 방법을 사용하시든 해서
여러분이 승부를 내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레프트가 내 캐릭터거나 라이트가 내 캐릭터일 텐데 그 둘 중에 누가 내 캐릭터인지는 모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내 캐릭터가 항상 승리하도록, 내 캐릭터가 항상 우월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도록 문장들, 그 다음에 그 문장 중간중간에 적혀있는 각종 수식들을 편파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적었다면 최종적으로 제출 가능 느낌표 해가지고 메시지가 뜨게 될 거야. 그 tester.py에서 F5 눌렀을 때 최종적으로 제출 가능 느낌표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과제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py 파일들을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과제 제출 방법을 보시면, 자, tester.py에서 F5를 눌렀을 때 제출 가능 느낌표를 봤다면 이제 여러분 지금 압축 풀었을 때 있었던 그 두 파일을 모아서 다시금 .zip 파일로 압축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업로드 한 다음에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그 우리 과제 코멘트라든가 적는 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넘버1 같은 경우는 느낀 점을 0글자를 적으셔도 점수를 드렸어요. 그렇긴 한데 이번 과제부터는 느낀 점을 0글자를 적는 경우 감점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기한은 지금 우리가 과제 넘버1이 4월 13일 토요일 밤까지로 돼 있죠. 과제 넘버2는 그 다음 주 토요일 밤까지로 지금 잡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일 토요일 밤까지 제출을 하시면 그 여러분이 제출한 .py 파일들을 모아서 그 내용물들을 모아서 과제 넘버3를 이제 출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짝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에요. 이제 이번 과제 점수 역시나 100점 만점이고 기한 안에 아무튼 압축 파일 제출에 성공하시면 3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제출 성공한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이름 바꾼 그 파일을 제가 들고 있는 원본 tester.py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제출 가능 느낌표가 출력되면 4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기한 안에 코멘트 적는 곳에다 적어두시면 마지막 3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한 점수가 따로 있긴 한데 여러분이 마감이 지난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거나 마감 지난 다음에 느낀 점을 적으시면 각각에 대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꼭 4월 20일 토요일 밤까지 살짝 수행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그 400명 톡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가면서 과제 수행해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과제 넘버2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오류 내지 않고 6가지 능력치 전부 다 비교하도록 하고 이름 마지막에 비교하도록 구성만 하면, 그렇게 분기 흐름만 순서대로 잘 진행하도록 구성하면 여간에서는 제출 가능이 뜰 테니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내 캐릭터가 항상 0등을 할 수 있도록, 레프트가 내 캐릭터든 라이트가 내 캐릭터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누구든 항상 내 캐릭터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그게 조금 어렵다라면 아무튼 제출 가능을 띄우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조금 간단하게 수행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까지 설명드리면 과제 넘버2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